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시장은 오전장의 상승세를 지금까지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이야기 나누어 봤다시피 오늘 밤에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고요. 또 내일 우리 시간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아직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즐기기보다는 아마 다음 장을 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 산업으로 이제 상승세가 퍼지고 있으니까요. 이 안전한 시장 상황을 다음 달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끌어가길 바라면서 저희와 함께 오늘 마감장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2022년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설명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4일에는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그리고 12월 11일에는 이정수, 최재원 위원님이 의정부로, 또 18일에는 민경철, 김성현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내년 주식시장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에 이렇게 노란톡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지환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이 시간에 계속해서 특징주 호크아이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포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특이하게 같은 이유지만 이제 반대되는 상황으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호크아이 시스템 매수 종목으로 일단 들어온 종목은 메리츠 증권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그동안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은 9월 이후에 이제 조정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던 종목인데요. 오늘 10%가 넘는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메리츠 증권의 급등은 자사주 매입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 증권은 1,4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공시를 냈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주가를 이제 부양하는 강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제 1,400억 상당히 적지가 않고 최대 물량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하면 한 4,200만 주 정도 됩니다. 대량의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내년 11월 11일까지 1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 이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그동안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인식을 받으면서도 모멘텀이 최근에 그렇게 많이 불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동안 저평가됐던 부분과 그동안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권주가 가지는 수혜로 주가가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한 2달여 정도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사이클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폭이 비교적 이제 좀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런 종목은 이제 우리가 저점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하필이면 오늘 이제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오면서 너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신호는 발송되었지만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모습이 조금 되었습니다. PR이 그동안 한 5배 내외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을 좀 들어와 있었고, 다만 이제 수급이 장기 수급은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상당히 매수를 하면서 유지가 좀 되었지만, 최근에 단기 수급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좀 플레이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좀 교차하는데요. 기관이 53만 유로 정도 매수를 하면서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네, 이재한 의원님이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고 자사주 취득 이슈에 따라서 급등 양상 나타났던 메리츠증권인데요. 현재는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와서 11.35% 정도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크아이가 메리츠증권을 또 특징주로 이렇게 찾아냈네요. 잠시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조정한 후에 다시 이재한 의원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신 것 같아서 다시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메리츠증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연결이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메리츠증권은 오늘 이제 기관 수급이 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수급에 아까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오늘 급등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이번 주 초반 상승 기조를 확인한 이후에 주 후반에 오히려 공략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공략해보는 포인트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호카이 시스템 매도 쪽의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리츠증권과는 반대로 대규모 자사주 처분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2일 날 600만 주 이상의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한국가스공사는 상당히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그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글로벌하게 투기적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하루에 20-30% 상승하고 10% 내외 하락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단기 급등에 힘입어서 주가도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구간은 결국은 단기간에 급락이 유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주가가 5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한풀 꺾이면서 지금은 조정권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했지만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주가는 지금 현재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한국가스공사는 원래는 계절적인 수요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난방유 수요에 대한 수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각 등이 주가를 좀 견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단기간에 너무 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지금 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레포트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 차익 매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하기보다는 상당한 기간 이런 차익 매물이 마무리되는 구간까지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지난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오늘까지 3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의 반등은 옵션 만기 이에 무리하게 하방으로 움직였던 물량들이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 물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상승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대부분 딱 두 섹터에서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의학바이오, 제약바이오 쪽과 IT,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5개월여 동안 조정을 강하게 받을 때 가장 그 조정의 주범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 대형주들과 IT 대형주들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이제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의 특징은 대형주들 제약바이오와 IT는 주로 공매도 쇼커버링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피 시장에서 대차 잔고를 보면 9월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저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크게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시장이 이제 바닥권을 어느 정도 형성해 가면서 그동안 강하게 유입됐던 공매도가 지난주 금요일 이후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는 이런 공매도 쇼커버링 종목들이 1차적으로 강하게 오르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공매도 쇼커버링은 시세 연속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권 확인 정도의 징후로 좀 파악을 하는 게 좋고 추격해서 이런 종목들을 무리하게 매수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이틀간 상승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올 때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데 요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 특히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실적 관련되어 있는 위드코로나 종목이나 공급 쇼테이지와 연관되어 있는 중기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재료가 일부 노출된 이후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미국의 장기 국제 선물 움직임을 좀 보더라도 지난번처럼 1.6%대 이상 올랐다가 갑자기 1.1%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1.6%대에서 밀려도 1.4%대에서 1.5%대 이상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는 이제 트렌드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재료 노출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시기에 장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포지션이 좀 없었던 분들은 은행주를 비롯해서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거래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 관련되어 있는 공급 쇼테이지나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연말장에서 상당한 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 단기적인 전략을 다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리고 공급 쇼티지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초록 밴드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지환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카이로 알아본 이지환 의원님과 함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시장 그리고 테마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진짜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3거래일째 그래도 양시장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 더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번 주에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이게 일봉상에서 저점을 살짝 깨고 만들어진 다이버였으면은 3,100 정도는 가볍게 넘을 텐데 3,150이든 200이든 한 번에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시간에서만 상승 다이버전스 하나만 나온 거라서 조금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강도가 지금 예상했던 강도는 나왔고요. 이번 주 정도까지는 장이 좀 지속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쯤이나 한 번 정도 더 올랐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강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ABC 형태의 굉장히 강한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임펄스 시작인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한 번에 이 3,100 한 3,100에서 한 150 여기 한 3,100 정도를 한 번에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3,100을 한 번에 넘지는 못할 것 같고 한 시간에서만 뜬 다이버기 때문에 막혔다가 조정을 살짝 받고 한 번에 그 다음에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한 시간 다이버가 좀 약하니까 이 한 3,560에서 3,100 사이에서 한번 막힌 다음에 조금은 애매한 이 크게 고양이 귀를 그려준 다음에 한 번 더 저점을 살짝 깨면서 이제 저점을 한 번 더 살짝 깨면은 상승 다이버전스 1시간짜리가 이중첩이 될 것 같아요. 이중첩이 되고 일봉에서도 다이버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종목을 지수 오르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전 하이닉스는 여기 이 음봉대에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크게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이제 앞으로 오를 거다 이런 준비된 자세를 좀 굉장히 많이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반도체 테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반도체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반도체가 주도해서 이 상승세를 끌어간다면 3,100을 뭐 이렇게 ABC 형태로 돌파를 조만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장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반도체가 좀 든든하게 지켜준다면 오늘 오르는 테마가 특히 또 이제 바이오 제약 그리고 반도체 또 시장에서 지수를 올리는데 지수를 지켜주는데 굉장히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후에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뭐 이런 흐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오던 아니면 시원한 반등이 나오던 어쨌든 상승장으로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최재원 위원님과 시장 함께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이 오늘의 테마는 또 어떤 것들을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상승했었던 테마들 중에서 위원님의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반도체 그리고 리비안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희 테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반도체나 리비안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반영해서 저희가 질문도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고일지 스톱일지 어쨌든 알 것 같긴 한데 어떤 건가요? 네, 반도체는 고입니다. 네네, 계속 들어볼게요, 이야기. 일단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한 달 전부터 제가 지수는 상방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지수를 처음에 들어올릴 때 제일 필요한 게 반도체 테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 시가총액 1등, 2등입니다. 증시가 오르려면 당연히 두 종목이 올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방으로 갈 때는 이 반도체 테마는 절대 하방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 반도체 테마가 큽니다. 굉장히 크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1등, 2등이 바로 이 반도체 테마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들이 다 큽니다. 애초에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사업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들이 전부 다 큰데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상방으로 갈 때는 반도체 테마가 강하게 나올 거니까 반도체 테마 계속해서 주시하고 미리미리 좀 저점에 사놓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지수가 조금 이제 확실하게 안 내려갈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대충은 알죠. 이제는 흐름을 네. 보면은 많이들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이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사라지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상방으로 향하고 그러면서 반도체 테마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미국과 이제 친미라고 하죠. 친미 연합들의 이런 공급망 해결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좀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좀 공급망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공급망을 다시 짜자,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급난이었잖아요. 네. 공급난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2등. 이전에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노 공정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시해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를 좀 나누어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를 끌어갈 수 있는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대응을 하실 것 같나요? 조금 더 이제 초반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위주로 오르죠. 현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외에도 오늘 올라온 제주 반도체나 뭐 지오 엘리먼트 이 외에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반도체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좀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은 장이 아닐까. 네. 좀 기본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분 좋은 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다 올라요. 지금은 다 오르되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 큰 지수 주도장이지만 네. 지수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100, 3,150을 돌파한 후에 지수를 이끌어가는 건 반도체가 아닙니다. 초반에만 반도체가 이끌 거고 그 이후에는 반도체가 당연히 좋죠. 네. 계속해서 이제 수요는 늘어날 거고 공급은 어려워지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3,100, 3,150을 넘은 후에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반도체 관련주들, 뭐 소재 부품 관련주들 위주로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지금 바닥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주도 테마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다 오를 거다. 다 오르지만 3,100 이상부터 코스피가 3,100을 넘어서부터는 좀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이제 소제품 관련주나 이런저런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그 아래에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좀 유망한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초반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고 이후에는 좀 작은 종목들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큰 종목들은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잘 아실 것 같아서 혹시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반도체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전에도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뭐 IEA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IEA요? 예, IEA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네. 보고 있고 한번 강하게 올라주지 않을까. 여전히 강하게 올려지고 반도체 관련주로 알고 있고요. 비메모리. 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좋게 좀 보고 있는 관련주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좋아서 뭐가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다 좋고 오늘 올라온 뭐 제주 반도체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뭐 DB 하이텍 뭐 다 현재로서는 좋고요. 뭐 지금 딱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안 오른 것도 좋고 오르고 있는 것도 좋고 시가총액 관련 없이 뭐 다 좋고. 근데 보통 좀 많은 큰 상승을 누리고 싶으면 저는 이제 오를 준비해 있는 오를 자리에 있는 아직 안 오른 IEA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좀 빠른 시일 안에 시세를 좀 내고 싶다 하면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이 제주 반도체나 지오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라 좀 차트상의 근거가 많이 없죠. 다만 네. 이날의 거래량보다 훨씬 부족한 거래량이 이틀째 나오고 있는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날 이 터진 거래량 11월 11일 바로 빼빼로데이 날 터진 이 일자 딱 이렇게 빼빼로데이라고 일자 차트를 만들어 줬는데 이 빼빼로데이 날 터진 거래량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 양봉날 이 고점 시그널일 확률이 높고요. 단기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뭐 지오 엘리멘트도 신규 상장주지만 거래량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네. 테마도 좋다 보니까 좀 빠른 시일 안에 단기적으로라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했던 지오 엘리멘트나 제조 반도체 여전히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안정적으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없으신 분들이 없을 테니까 네. 여전히 좋게 보고 뭐 아직 안 오른 뭐 IEA 같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반도체 관련주 너무 많고 테마도 크다 보니까 검색해 보고 아직 안 오른 뭐 이런 종목들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난 부분에 있어서 공급난이 굉장히 악재긴 악재인데 공급난은 결과적으로는 해결될 거라고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 단순히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죠.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나 이제 워낙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이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현재 이 온라인 우리 메타버스 앞으로 점점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무래도 공급난 에너지 다음으로 공급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도 현재 이 공급의 어느 정도 공급의 진행 정도를 알아보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00일간의 공급 이 전체를 다 데이터화해라. 이래가지고 삼성전자 측에도 데이터를 요구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였고 미국이 좀 주도를 해서 이 공급난 문제를 특히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공급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질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식은 항상 선행합니다. 주식은 항상 선행하듯이 뭐 수소 현재 아까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 아직 멀고 또 먼 얘기지만 미래를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반도체 공급난 같은 경우는 해결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특히 미국의 그런 포지션, 액션 때문에 해결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도 해결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주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선행해서 오를 수 있다. 당장의 공급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식의 가격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테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전략들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관련주들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테마라고 해서 약간은 궁금했거든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이거 굉장히 애매한데 네.
리비안 뭐 중장기적으로는 고겠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네. 고일 것 같은데 이게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차 전지는 제외고 2차 전지는 당연히 계속해서 고지만 이 안에서 전기차가 현재 미국의 3대 전기차가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저는 당연히 항상 앞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 다만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도 좀 의외였어요. 네. 오늘 덕산 타코피아 네. 이 종목이랑 KC 이 두 종목이 리비안 관련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이 리비안 관련주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 승 챙겨갔던 세원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아진산업 저번 주에 좋다. 뭐 이런 마그네슘인가 이런 공급 문제로 봤던 아진산업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아진산업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니테크노 뭐 이것도 리비안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뭐 이런저런 굉장히 많았죠. 리비안 관련주 정말 많았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리비안 관련주라고 들었던 종목들보다 네. KC나 덕산 테코피아가 훨씬 더 많이 급등을 했네요. 네, KC 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데 어느 정도 이런 하락하면서 이제는 재료 소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 두 종목만 유난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테슬라랑 점유율 싸움도 있을 거고 앞으로 좀 개발 소식에 따라 뭐 배터리 개발이나 뭐 이런 충전기 개발 뭐 이런 소식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기차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다 테슬라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아무래도 뭐 이 제조량, 네. 이 생산량이 따라갈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올랐다가 이 생산량 공장 증설이 해결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인데 과연 이 리비안이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다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이런 배터리의 질이나 뭐 수명 이런 거 오래 가나 한 번 충전이 얼마나 오래 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비교가 될 텐데 저는 리비안이 테슬라를 따라가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네. 말씀드리지만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왕이다. 테슬라가 왕이고 이제 5년, 10년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빨라지겠지만 현재 돈이 좀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테슬라를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시장 전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인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재료가 소멸된 거잖아요. 사실 상장을 했으니까. 네. 그 상장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것 같다.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두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난해해졌습니다. 이 테마 같은 경우는 딱 제가 고다 스톱이라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고고 이 테마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이제는 좀 개별주별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별로 이 테마 전체가 중장기적으로 살아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다라고 보고 개별 종목들을 다 보면서 좀 좋은 자리들, 조정을 좀 주면서 좋은 지지 라인을 좀 잘 지지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히 고냐 스톱이냐의 문제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고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금 저희가 언급드린 두 가지 종목이 약간 테마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슈들도 지금 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1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KC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테슬라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좀 테마가 섞이고 이슈가 나타나면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돈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하면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일단은 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럼 KC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 급락 때 손절을 하셨거나 대응을 뭔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고라고 한다면 그냥 보유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는 뭐 물리신 분들이 여기 완전 최고점에서 사신 게 아니라면 물리신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은데 KC 개별주로 보자면 KC 고입니다. 굉장히 현재 좋은 조정, 건강한 유기농 조정을 받고 굉장히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여기 3,920원 고점을 넘을 겁니다. 넘으려고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넘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C도 단기적으로 고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좀 성공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거래량 시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단기적으로 고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굳이 꼽자면 테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리비안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자, 오늘 종목들도 AS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포트폴리오 현황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리뷰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시아나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행 항공주들이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유도 궁금해요. 일단은 아시아나랑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언급을 했었죠.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언급을 했었고 두 종목 다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를 거다 이런 관점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란풍선도 막 엄청나게 좋은 모습은 그래도 좀 횡보하는 모습이죠. 네. 현재 이 위드 코로나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테마죠. 사실 네. 위드 코로나 전막 급등할 것 같다고 막 기대를 엄청 많이 했던 테마인데 저 역시도 기대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들이 다 좋아요. 전반적으로. 네. 차트들이 다 전반적으로 좋은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현재 급등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나 백신의 효율 문제 그리고 아직 치료제가 시중에 풀리지 않았다는 점, 임상이 다 통과되고 머크든 화이자든 풀리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조금 아직은 조금 숨죽여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위드 코로나란 말이 아니고 그냥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지수가 오른 만큼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오래 걸리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좋다. 지지라인 안 깨고 거래량 없이 자리 지켜주고 있으면 조만간 오를 때 강하게 오를 거다. 이런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종목 차트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이거 선 오늘 그은 게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여기 그어져 있는 거고 네. 두 종목 다 지지라인 부근을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냥 나쁘게 볼 것도 없이 조만간 오를 것 같다. 조만간 갈 때 가겠다. 갈 때 가겠죠. 언제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가 정말 저도 지금 골치 아픈데 어렵게 가고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매수를 하시다 보면 종목이 좀 잘 안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이 담으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오를 거다 이렇게 승 챙겨갈 거다 말씀해 주셨고 저희 한 종목 더 볼 텐데 에이테크 솔루션이 삼성전자 관련주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도 상승을 했었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에이테크 솔루션은 언제쯤 승 챙겨갈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전백승 포트에 있고 한 74,000원 가면 승을 챙겨가는데요. 이번 주 정도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 역시도 어디서 많이 본 차트죠? 삼성전자 네. 그리고 코스피. 네네. 세 개가 차트가 비슷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관련주, 즉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승 챙겨갈 때쯤 에이테크 솔루션은 더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시가총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금방 넘어서 승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지수가 이제는 저점을 깰 만한 리스크가 많이 없어지고 시장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제는 상방인가? 라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이테크 솔루션 역시 삼성전자 관련주로 들고 제가 지수 상방을 노리고 가져온 종목인 만큼 조만간 오를 거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 지수가 초반에 오를 때는 그래요.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 특히 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수급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 종목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면 다 수급 개별적으로 돌아가고요. 다 오르니까 지금 막 급하게 포트 바꾸시기보다는 어차피 시장이 상방이면 다 올라옵니다. 기존에 다 있던 자리까지는 다 올라오니까 너무 포트 지금 내 종목 오늘 내일 시장이 오르는데 왜 안 가? 이렇게 급하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좀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목 공개 없어서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궁금한 내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마감 앞두고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최근에는 많이 회복을 해서 아마 위원님이 시장 점수를 좀 높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 도와주시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이제 금요일 날에서 거의 확실시하게 아침 실전 매매 정세 얘기를 했는데, 신의 한 수는 금요일 날 제가 방송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이나 아침 방송에서 들으셨을 거고, 신의 한 수를 통해서도 소통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지수 전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지수 밴드 전략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시장은 이중바닥형을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 날은 이제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차트상으로 볼 때에서는 그냥 좋아요. 그냥 뭐 더 이상 뭐 덧붙일 것도 없이 그냥 좋다. 이 모양을 보면서 그냥 뭐 예술이다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좋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인데, 물론 오늘 움직였던 이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아마 개인들의 체감은 글쎄요. 지수가 올라온 것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움직였던 게 셀트리온 애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대웅주,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체감은 조금 떨어졌을 텐데, 근데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계속 돌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못 갔던 애들이 또 가고, 이 순환매라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찾아올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수익을 지금 당장 오늘 많이 못 냈다라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늘 못 냈으면 내일 내면 내고, 내일 못 냈으면 모레 내면 되는 그런 좋은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시장이 막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시장은 그냥 여기서 2,900 지지하고 올라오면은 3,100에서 한번 걸려줬다가 또 흔들리는 척 해줬다가 잘 가면 3,200이고, 뭐 당장 못 가도 흔들면서 움직여줘도 결국은 3,100을 갖다 놓는 그런 이제 좋은 흐름인데, 지수가 이제 박스권이다 보니까 내일 밀려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일 밀려도 테마주들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밀려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요것만 안 깨면 돼요. 2,900만 안 깨면 되고, 밀려도 상관없고,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줘도 상관없고, 뭐 급격하게 올라가주면 뭐 대웅주서부터 해서 다 같이 움직여주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돈 버는 장이지 돈 깨먹는 장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대형주가 살아나는지까지의 흐름은 아직 요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3,100을 갖다 놔야지만 뭐 대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저는 그냥 대형주는 대형주고 테마주는 대형주가 살아나든 말든 간에 테마주들은 올 연말과 내년 초장에서는 계속 좋을 예정입니다. 얘도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말과 연초에서는 계속 좋을 예정인데, 대형주들은 내년에서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이 두 가지 정도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개 캔들인데 하여튼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 부분에서 적산병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게 왜 좋은 시그널인지를 여기서 설명하면 10분 이상 걸리니까 이거는 생략을 했다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소통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산병, 이거 좋은 시그널입니다. 어쨌든 좋은 시그널이고, 그래서 어쨌든 좋다라는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좋아요. 뭐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뭐 시장의 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뭐 어제였죠. 오랜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제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 이슈로 해외 이제 출장을 나갔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 계획 얘기들 나와주면서 오늘 대형주뿐만 아니라 IT 부품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좀 강하게 또다시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그 외에서도 셀트리온 애들이 좀 강했고요. 그렇죠? 레키로나주에 대한 유럽 승인이기 때문에 좀 그쪽이 강했고, 그리고 게임주들도 아침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흔들린 척 했다가 다시 또 빨간색 나는 애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좀 왔다 갔다 해요, 쟤네들은. 근데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엔터주들도 YG 플러스를 비롯해서 SM, 그다음에 JYP 하이브, YG 엔터도 뭐 장중에 플러스가 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애들 섹터들도 여전히 강하고요.
게임주, 엔터주, 그다음에 NFT, 가상현실, 메타버스, P2E 이슈는 당분간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오늘 정치 테마주들도 아침에서 죄다 강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서 제가 저녁 시간대 강의하는 그 서울형 TV에서 저녁에 8시에 이제 9시에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때 뽑아놨었던 정치 테마주는 다 움직였어요. 지금 시장 원래 그런 장이니까.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중소형주, 테마주,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IT 섹터까지도 움직여주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일단 대형주하고 IT 부품주들의 연속성이 나오는지는 오늘 월요일 이 하루의 흐름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주초가 지나면 한 3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목요일이죠. 더 보면 거의 확실시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8월달, 9월달, 10월달 떨어지면서 다른 나라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지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돈 벌 수 있는 장이 된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서 예상을 했는데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이닉스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일전에서도 한번 이 바닥에 있을 때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던지는 게 아니다. 최소한 1차 목표치 10만 5천 원과 10만 원과 그 다음에 11만 원. 10만 원과 11만 원은 갖다 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예상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갔다가 다시 뉘었다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는 그건 몰라요. 근데 지금도 저항권역에서 흔들릴 수 있는 자리고 좀 더 올라가서 12만 원도 걸릴 수 있는 자리인데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움직이면 내년에는 좀 좋지 않나라는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DDR5 이슈도 점차적으로 계속 좋아진 얘기가 나오겠죠. 초반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지금 나와주는 DDR5는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갖다 내놓지를 않아요. 과거 DDR5 같은 경우도 2100, 2400, 2600, 3200, 3600 점점 더 빠른 제품들 업그레이드 되는 DDR4를 내놨기 때문에 DDR5도 똑같이 할 거예요. 처음에서는 꼬물딱지 내놓을 거고요. 그 다음서부터 좋은 거 내놓겠죠. 가격 안정화도 나중에서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DDR5 관련주들이라든지 앞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격도 지금 약간 하향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 안정세가 되면은 다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이제 생각했을 때서는 하이닉스도 그런 식의 이제 자리를 잡고 가면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이슈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의 반도체 투자 결정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약 지금 열흘간 출장에서 170억 달러 약 20조 정도 규모에 이르는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공장 투자 계획을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관련된 지금 국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관련주의 움직임들이 좋은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있는 그 AMD라든지 ASML 그다음에 장비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쪽의 흐름도 좋아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의 반도체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작 갔어야 되는데 못 갔을 뿐. 근데 이게 연속성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는 좋게 봅니다. 조정받으면은 이거는 내년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서는 얘는 좀 사도 될 만한 대형주 섹터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좋게는 보는데 지금은 좀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자,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자, 결과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셀트리온 많이 갖고 있거나 기대감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들은 많으실 텐데 수급 일단 마음에 들지를 않고요. 레키로나주가 이제 유럽 정식 풍복 허가 획득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될 거를 알았을 텐데 저 세력들은 근데 계속 주식을 갖다 팔았죠. 오늘은 잠깐 들어주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개인들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쟤네들은 팔아댔고 저건 유럽 정식 승인 될 걸로 알고 있었던 애들인 것 같은데 팔았다.
근데 개인들은 그 기대감이 지금 살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약주의 셀트리온을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흔들리지 않을까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보다는 차라리 좀 전에 얘기했었던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위치는 비슷해요. 둘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근데 위치에 고점에 있는 애들보다는 바닥에 있는 애들 더 선호했는데 셀트리온도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하이닉스와 셀트리온 둘 중에 뭘 만약에 선택할 거냐? 그러면 저는 하이닉스. 전망도 좋고요.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가 이번에 뭐 유럽 정식 품목 허가가 획득이 됐다고 하지만 모더나라든지 아니면은 머크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런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가되는 것은 굉장히 축하하고 정말 좋은 이슈지만 주가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원래 자리로 같이 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반등시마다 비중을 많이 줄여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투성. 정말 작년에 아주 징그럽게 많이 추천했던, 올해도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그냥 이거는 25,000원 갈 겁니다. 그냥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만 최근에도 계속 설명했던 종목인데 결국 25,000원 갔어요. 수급의 힘으로 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과 투신과 연기금이 계속 사줘요. 저의 특징은 바닥에 있을 때는 사라 노래를 합니다. 근데 많이 떠 있으면 주식으로 쳐다보질 않아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 갖고 가는 사람들은 수급이 꼬이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라. 왜? 500%, 600%, 700%, 1000%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4,800원을 추천했고요. 그 이후에서도 5,000원대, 5,600원대, 7,000원대, 8,000원대, 9,000원대 아주 정말 많이 추천했습니다. 올해에서도 9,800원대 한번 추천했지만 만원대에서 계속 추천했어요. 근데 뜨고 나서부터는 그냥 절반 팔고 나머지 가져가시고 또 올라갈 때 여기서도 이때도 몇백 프로 수익 났었죠. 그때에서도 또 절반을 팔고 나머지 가져가서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끝까지 가져가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장도 좋아졌고 후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후성은 계속 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률은 426%인데 500% 조만간에 돌파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졌죠? 매수 포인트도 85점 우. IT 부품주 한 2, 3일 더 봐야 되긴 하지만 IT 부품주도 이제 슬슬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다 못다한 얘기는 좀 이따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후성까지 시장의 면면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도움 받으신다면 제2의 후성 같은 종목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선물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300분 넘는 인원이 참여하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소통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전문 위원님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시크릿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시크릿 코드 오프라인 강연회인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화면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저희 전문 위원님들이 일산 의정부 12월 4일부터 해서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찾아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금보밀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